안녕하세요. 토인비올 이소문입니다. 최선입니다. 아까 자켓을 입었더니 형은 안 입어가지고 저도 좀 벗고 이렇게 하려고 흰색 입으면 제가 좀 손해긴 한데 팽창되는 색이라서 그래? 뭐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죠. 네. 저기 유품 정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독사 하면 가서 특수 청소를 하는 분. 그분 중에 대표적인 김세별님인데, 그분이 이제 유퀴즈에도 나오고 해서 한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갑자기 누가 고독사로 돌아가시잖아요. 청소하러 가면 유족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치우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불을 깔아놓고 군합발처럼 마구 밟고 가서 분명히 이 양반 금가락지 큰 게 있었는데 이거 뭐야 문서가 있었는데 하고 막 완전히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그때야 들어가서 청소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금방 시신이 떠났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척 슬픈 걸 느낀다 그랬거든요. 그때 드는 의문이 형 저는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식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맥락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김세별 그 유품정리사 그분이 슬프다. 저도 뭐 슬프다 그러는데 형은 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늘 가르치잖아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될 건가? 이게 제가 형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 때려 죽이고 싶지. 근데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네. 그 삶,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을 보면 사실 우주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을 태어나서부터 한번 쭉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정,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이해 못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형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참 우주 여정 상황이라는 걸 보게 되면 진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슬픈 삶의 궤적들을 그려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자식들의 행태이지만 또한 자식들의 삶의 궤적에서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윤리와 가치라는 것이 과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뭐 생존이 절박할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은 윤리, 가치 같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근데 나는 가치가 가치를 쌓고 그 다음에 선이 선을 쌓고 악이 악을 쌓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환되는 게 선의 순환이냐 악의 순환이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존속폭행과 관련돼서는 거의 10중 8구는 반전이 있다는 존속폭행. 우리가 처음에 이제 TV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정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그 살아온 여정을 보면 그걸 똑같이 정해서 도대체 자기가 낳은 새끼를 왜 저렇게 학대를 하고 때리고 굶기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겪어서 살아왔잖아요.
과연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나? 네. 우리가 존속폭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나았을지 모르겠어. 물리적인 네, 네. 거는 뭐 아빠도 있고 엄마도 돼.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아빠가 있었나? 엄마가 있었나? 그럼 나는 그 아이가 만약에 존속폭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아버지를 때린 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한 사람을 자기가 이제 힘이 커져서 폭행을 한 거라고 생각을 네, 네. 한다고. 대개는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과 관련돼서 나보다 더 경험이 많으니까. 네, 저는 거기에 관련돼서 첫 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선순환의 첫 지점이 되고 악순환의 첫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킨 사람은 선순환으로 갈 것이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한 거는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알코올 중독자들 그러잖아요. 한 잔은 너무 많고 천 잔은 너무 적다고. 그것처럼 이 악순환도 선순환도 첫 번째 하는 것이 어렵지. 그렇지. 그 뒤부터는 굉장히 그게 순환되는 것이 빨라지고 쉬워지고 확대 재생산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 그 만든 가족을 그린 영화에 보면 아이가 학대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웠어요. 납치범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경찰서에서 경찰이 그랬죠. 아이한테는 가족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랬더니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낳았다고 다 엄마인 거예요. 그래. 그게 진짜 묵직한 울림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사회복지에서 형이 늘 강조하는 관계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에서 제가 슬픈 것은 어설픈 부모 밑에서 자식 노릇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책 제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 그 김다연 아버지는 김봉곤 훈장이 지은 책인데 어설픈 그래? 부모 밑에서는 자식 노릇하기도 참 힘들다. 근데 그분이 아주 제목이 좋아요. 책 제목이 한자 파놓고 우물물 안 나온다 하네. 그게 그렇지. 결국은 자식이 필요한 거는 한 드럼통인데 그냥 조금만 한 바가지 물을 줘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한다든지 결국은 미숙한 부모가 만드는 정말 그 슬픈 자식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낳았다고 다 부모인가요?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우리한테 그 영화 감독이 던지고 싶어서 그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면 저는 뭐 잘한다고 그러셨는데 첫 꼬리 그것이 어떤 것이 효과를 가졌는가. 저는 영어로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Revival for Survival. 생존하기 위해서 같은 것을 그 같은 것을 하는 첫 단추.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연해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그 악의 고리를 잇는 이유는 첫 선택을 할 때 어드바이스 해주는 누군가가 없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제가 자랄 때 교수님 같은 분만 제 형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인간은 참 외로운 존재 같아요. 이게 제가 하는 말로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수많은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제대로 나한테 그 원리를 알려줄 사람은 참으로 적다 하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야, 참. 아까 처음 첫꼬리, 네. 첫꼬리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브롬펜브레너가 예.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처음에 우리 행동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내재적 활동, 하나는 원자적 활동이에요. 예. 원자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전달하는 거, 밖을 향한 거.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이 박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나에게 있어서 원자적 활동인 거지. 이 원자적 활동에 대해서 그러면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반응을 해. 그 반응하는 것이 이제 계속 그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 관계가 설정이 돼. 관계가 설정이 되면 지위가 만들어지고 역할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인풋이 되어졌는가 그 인풋이 어떻게 상대편에게 해석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저것도 아예 그게 팩트 사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관적인 인지가 중요하니까 처음에 그것이 어떻게 인식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그런 데 있어서 단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는 부모들이 자녀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심하게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자식을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갔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뤘어. 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는 정말 그 부모 자녀 관계라면 부모는 자녀가 행복한 거, 가장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녀도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자녀가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해왔을까. 난 그것이 진정 부모됨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녀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살아왔으면 사실 그렇게 폭력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잖아. 저는 아까 첫고리를 관련해서 브랜펜 브로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크게 보면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만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첫고리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내 안에서 소화되고 해석된 뒤에 원심력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구심력의 첫 고리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는 걸 소유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형이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으로 보자면 그래서 조금 다르게 자식을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100년 손님으로 생각해야 된다. 내 생애 동안 찾아온 손님인데 손님은 불편하지 않게 정중하게 어떤 분인지 알아서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은 사람은 구심력으로 들어오면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다른 사람도 귀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고 하는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어떤 집안 자식이냐, 그 집안 자식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가 담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마지막은 부모라는 두 글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첫 고리로 부모가 먼저 귀한 손님, 사람으로 그를 존중하면서 맞춰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너무 존중만 하면 버릇없는 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을 때 앉고 설 때 설고 최소한의 지켜야 될 윤리 같은 것들은 가르치면서 그러나 강하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역시 형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 자리, 첫골이 이렇게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나는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부모도 연약한 존재라.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부모들도 이해받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부모들한테는 우리는 사실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잖아. 네네.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또 알고 보면 그 부모도 그 위에 부모한테 어려웠고 어렵고 참 예, 힘든 삶을 살아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 가시가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 내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부모들도 위로받을 곳이 꼭 있어야 된다. 아하. 형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하나 보태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아이가 휴대폰을 거둔다고 했는데 집에 두고 왔다 그랬는데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하다 발견돼서 너무 선생님이 화가 나서 교직 생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뺨 2대를 때렸다가 아동학대로 오신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이 때려도 못 때리게 말려야 될 자리 아니냐. 근데 선생님이 때렸으니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강하게 직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리는 그만큼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 아니냐. 그러면서 어른이라는 게 참 더러운 것 같다. 아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지만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래. 그래서 부모도 위로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당근과 채찍처럼 당근이라는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채찍이라는 걸로 어른 아니냐, 부모 아니냐 하는 그 책임감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도 또한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채찍만 뗐어. 그래서 당근도 좀 드리면서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가가 있는 거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 망인자 앞에서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는가 들어봤더니 거기에는 부모와의 역사도 또 포함되어 있을 거고 첫골이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 첫골이가 반드시 부모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또 부모는 잘했는데 엉뚱한 데서 첫골이를 걸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도 부모님들만 탓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참 인간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단순했으면 최선희의 토임 비율 10회로 맞췄을 텐데 복잡하니까 100회, 1000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밝혀가는 시간 오늘도 가져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선희 토임 비율의 좌측 지킴이 이서원이었습니다. 우측 지킴이 최선희였습니다.